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창원시 산하시설공단 한 간부가 사천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개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천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아직 사업계획 승인조차 못 받고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이 사업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진주 지역 목욕업소에 대한 2주간의 집합금지 기간이 곧 끝나지만 목욕 탕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강도 높은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입니다. 경남에선 6곳 선거가 치러지고 16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창원시 산하시설공단의 한 경영본부장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예정부지에 땅을 샀다가 되판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고 팔기까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2배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게 과연 내부 정보 없이 가능했을지 이 본부장의 수상한 땅 투기 의혹을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사천시 정동면의 한 농지입니다. 물이 고여있는 땅에 잡초가 듬성듬성 나 있습니다. 이곳에서 약 600m 떨어진 또 다른 농지.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 진입조차 쉽지 않습니다. 두 필지의 규모는 1,406제곱미터. 모두 경남 창원시 산하 시설공단 경영본부장이 지난 2017년 5월 사들인 땅입니다. 매입 금액은 5억 6,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그 일대에서 아파트 개발을 하려던 정동 1지역주택조합에 11억 원의 땅을 넘겼습니다. 불과 10개월 만에 2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문제는 땅을 사고 판 시점입니다. 본부장이 땅을 사들인 건 토지 개발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가 나기 약 6개월 전. 해당 지역을 아파트로 개발할 거란 계획이 발표되기도 전에 매입한 겁니다. 당시 이 본부장은 한 시중은행의 서울 지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연고도 없는 지역의 주택조합 아파트 예정지를 수억 원을 주고 샀다는 건 내부 정보가 없으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있으면 이것이 사실상 사업이 이제 확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투자가 들어왔다가 이후에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고 이후에 매도하는 이런 형태는 사실 내부 정보가 없으면 일반인들은 알기가 어렵고. 본부장은 2018년 1월 퇴직하고 3월에 창원시장 선거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땅을 판 것도 그쯤입니다. 이후 6월 지방선거 직후 인수위원회에 8월엔 시설공단 경영본부장에 임명됐습니다. 농지 취득 시점, 매도 시점과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내부 정보를 입수해서 투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그 피해는 주택 마련의 꿈인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오랜 친구가 해당 농지를 사달라고 부탁해 들어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사천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을 설립한 지 3년 반이 지나도록 사업계획 승인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준비가 길어지면서 조합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데요. 경찰도 이 사업을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어서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천시 정동면 1원에 988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천 정동 1지역 주택조합 사업. 지난 2017년 9월 지구단위 계획 심의를 통과하고 잇따라 조합 창립 총회도 열면서 사업 초기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이미 공사를 시작했어야 하지만 3년 반이 지나도록 착공 신청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사천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았던 데다 지역 경기도 좋지 않아 조합원 모집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이 시공사는 4차례 변경됐고 조합장도 3번 바뀌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모집을 할 때 은행이 다 됐다. 저번 모집이 끝났다. 그랬는데 실상 들어보니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앞서는 2~3년 전에는 같은 공사 진행이 좋지가 않았고요. 돈을 빌려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이렇게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 등 비용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지금 경기 나누면은 평소에 한 1억 정도는 비용가에서 포함을 하면
결국 개발 내부 정보를 알고 땅을 샀다가 판 창원시설공단 본부장만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었을 뿐 이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나선 조합원들은 돈이 묶인 채 감당해야 할 돈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주택들이 한 달에 그 이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중도금 기간되면 또 하고 은행에서 다 나오지. 그거 이자는 다 해야 돼.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 설립 당시 조합원이 500여 명, 조합 설립 승인 조건인 988세대의 절반이 넘었지만 지금은 설립 조건도 되지 않을 만큼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최초 조합장과 조합 업무대행업체 대표 등 3명을 공금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도 더 크게 벌어진다는 건데요.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20도 이상을 보이면서 일교차가 적어도 15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창원의 현재의 기온 보시면 7도, 진주 4도, 함안은 3도에서 시작하면서 쌀쌀한 편이고요.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상승해 창원 21도, 진주 함안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건조한 서풍이 계속 불어들면서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건조도를 나타내는 실효습도가 낮을수록 건조함이 심한 건데요. 경남 지역의 실효습도는 40에서 50%를 보이면서 대기 상태가 건조한 편입니다.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따사로운 봄볕과 함께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사이에 경남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출근길 진주 등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2에서 6도가량 높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밀양 4도, 양산은 7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2도, 창녕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 3도, 산청 4도의 아침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거창 22도, 합천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에 시작되는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오면서 기온은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소식 이어갑니다. 진주 지역 목욕업소에 대한 2주간의 집합 금지 기간이 곧 끝나지만 목욕탕발 집단 감염 확산세는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집단 감염의 재발을 막기 위해 목욕업소에 대한 강도 높은 방역 수칙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중지한 진주의 한 목욕탕입니다. 탈의실 보관함엔 바구니가 빼곡합니다. 일명 달 목욕자들의 목욕 용품입니다. 회원이 많을 때는 때가 한 7, 80명, 여자는 한 300, 450명 이렇게 했어요. 한 5, 600명 됐지.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달 목욕은 진주형 방역 수칙 시행으로 금지됩니다. 목욕탕에 의류 판매 코너와 주방까지 있습니다. 커다란 플라스틱 용기는 여럿이 나눠 먹는 일명 대야 커피용인데 앞으로는 음식물 섭취나 반입은 할 수 없습니다. 밀접 접촉 공간인 평상은 치워야 하고 TV 시청도 금지입니다. 출입 인원을 점검할 CCTV와 전자명부, 발열 체크기는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목욕탕에 1시간 이상 머무르면 방역 수칙 위반입니다. 남자들도 사실 1시간은 부족해요. 사실 부족한데 근데 어쨌든 1시간 후는 절대로 모이고 차라리 문 닫으라 하는 게 나아요. 진주의 목욕탕 집단 감염만 3차례. 1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목욕탕이 전체 98곳 가운데 22곳에 달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방역 수칙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하지만 밀집, 밀접, 밀폐, 산밀의 대표적 공간인 목욕탕의 감염 예방 대책은 지금이라도 시행해야 하는 조치라고 진주시는 강조합니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용 진주형 방역 수칙을 영업 시작과 동시에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2주간의 진주 목욕업소 집합 금지 명령은 내일 끝납니다. 진주시는 156명의 방역 도우미를 모든 목욕업소에 배치해
수칙을 하나라도 위반하면 행정처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경남에는 어제도 30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되면서 확산세를 이어갔습니다.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진주시와 거제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어서 신은정 기자입니다.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30명, 진주와 거제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주 확진자 21명 가운데 파로스 헬스사우나 관련이 3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226명으로 늘었고 진주 사천 가족 모임이 2명, 고성탕 관련이 1명 추가됐습니다. 거제 확진자 8명 가운데 4명은 조선소 근로자로 누적 확진이 15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감염 우려가 있는 접촉자나 동선 노출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차단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업을 유지하면서 추가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경남에선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가 43.4명으로 한 주 전보다 16.4명 늘었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쏟아진 곳은 진주시. 한 주간 141명이 확진됐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 의료 인력을 파견해 힘을 보태고 있고 남해군에선 전 군민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진주 시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또 진주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거제시에선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안내받은 사람은 48시간 안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김해 유네스코 창의도시 재심사가 오늘 오후 2시 김해문화재단에서 열립니다. 창녕 부곡면 인구증가 특별대책위원장 간담회가 오늘 오전 11시 부곡면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이 오늘 오전 11시 밀양시청 서편 일대에서 열립니다. 사천 곤양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정담 밑반찬 지원 행사가 오늘 오전 11시 곤양면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창원 베란다 콘서트가 오늘 오후 7시 창원 유니시티 4단지에서 펼쳐집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경남의 재보궐선거 지역은 의령군수와 도의원 함양군, 의령군, 고성군 1선거구, 함안군의원 다선거구, 의령군의원 다선거구 모두 6곳이며 16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대규모 유세보다는 SNS나 소규모 지역 방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어제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지역에서 추진한 각종 대형 개발 사업에 사전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없었는지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은 최근 몇 년 동안 혁신도시와 역세권 개발 등의 대규모 도시 개발과 확장이 진행됐다며 선출직 공직자와 인허가 담당 공무원, 공기업 직원까지 부동산 불법 투기 조사를 하고 부당한 초과 이득 전액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해군 의회가 남강댐 치수 증대 사업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환경부 등에 전달했습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남강댐 치수 증대 사업 명목으로 가화천 수문을 증설해 방류량을 2배까지 늘리면 강진망 어장은 황폐화된다며 증대 사업을 철회하고 환경 피해 조사와 어민 보상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함안 7서산단과 사천 일반산단, 김해 골든루트 산단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의 혁신을 도모하는 정부의 산단 대개조 지역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남 산업단지 대개조 혁신 계획은 내년부터 3년간 1조 5,588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제조 혁신으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중심의 산단 공간 혁신, 미래형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의 3대 추진 전략이 시행되며 정부 일자리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관련 계획을 검토한 뒤 올해 말 정부와 경상남도 간에 협약을 맺고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수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심의 자문하는 수소산업위원회 1기 위원을 위촉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도는 2040년까지 수소차 23만 대 보급과 수소 충전소 108개소 구축 등 생활 속 수소 보급 전략과 수소 생태계 클러스터화를 위한 수소 특화단지 조성과 수소 전문 기업 유치 등의 수소 산업 육성 전략 등 2040년 수소 사회를 예측해 수소 보급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어젯밤 10시 9분쯤 창원시 마산하포구 진분면의 한 보트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작업장 1000여 제곱미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당 업체 공장 지붕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열리는 2021 통영국제음악제가 내일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개막 공연을 펼치는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지휘자와 연주자, 협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과 오후에 리허설을 진행했고 무대 점검과 기술 리허설도 열렸습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은 모든 공연의 50% 객석만 판매하고 객석 간 한 칸씩 거리 두기를 하며 모든 연주자와 스태프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창원시와 창원문화재단이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어제 문신 상설 홍보관을 열었습니다. 창동 예술촌 문신예술 골목에 위치한 홍보관에는 조각가 문신의 일상과 예술 세계, 회화에서 조각에 이르는 대표 작품인 사진 자료를 상시 전시했습니다. 문신은 1961년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추상 조각가로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지난 2019년 경남도민의 기대 수명은 83.09세로 3년 전과 비교해서 0.88세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 지역 보건의료 기초통계집에 따르면 경남의 합계 출산율은 2015년 1.44명에서 2019년 1.05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며 지난해 0세에서 14세까지 유소년 인구는 5년 전보다 1.4%포인트 감소한 반면 노인 인구 비율은 3.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이 지난달 18일 강기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경남경찰청에 제출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수사에 진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사실상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셈인데 봐주기 수사로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합천군 삼가 쌍백 LNG 태양광 발전단지 반대 투쟁위원회는 2018년에 제출된 군민유치청원 동의서는 거짓으로 친환경 청정농업지역에 발전소가 들어서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합천군이 소장농의 의견은 무시하고 지주의 권리만 옹호하고 있다며 남부발전의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사건이 이어지자 고성군이 공무원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고성군은 민원실에 112와 연계한 안심벨 설치를 확대하고 민원 창구 근무 직원에겐 옷에 부착하는 동영상 녹화 장치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천 선진리성 벚꽃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사천시는 이에 따라 선진공원 관광안내소 옆에 코로나19 현장 상황실을 설치해 선진성 식당에서 선진공원 주차장까지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한편 환경정비와 노점상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창녕군이 마늘과 양파 수확기를 앞두고 방역 점검반을 꾸려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장이나 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5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농장과 사업장은 선제검사 대상자를 선정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